안녕하세요. 호남직업전문학교 전기전자과장 이재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기 설비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굵기가 같은 두 단선의 직고리 접속에서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심선을 몇 회 정도 꼰 다음 끝을 잘라야 되냐? 일단은 직고리 접속이 뭐냐면은 박스에서 하는 접속을 우리 직고리 접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고리 접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직고리 접속은 박스 내에서 가는 단선을 접속하는 게 바로 직고리 접속이었습니다. 요게 바로 직고리 접속이었고요. 그러면 직고리 접속을 하고 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는 바로 와이어 커넥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고리 접속을 했으면 사용하는 거는 와이어 커넥터고요. 이 와이어 커넥터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할 때 심선을 몇 회 정도 꼬냐, 전선을 몇 회 정도 꼬아야 되냐, 바로 심선은 2, 3회를 꼬아야 된다. 2, 3회를 꼬고 나서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와이어 커넥터로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감아준다. 요게 바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직고리 접속에서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 심선은 몇 회 정도냐? 2, 3회 정도 꼰다. 답은 2, 3회가 됩니다. 42번입니다. 220V 옥내 배선에서 백열전구를 노출로 설치할 때 사용하는 기구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백열전구를 노출로 설치할 때 사용하는 기구는 리세터클이라고 합니다. 리세터클이 답이 됩니다. 자, 43번입니다. 금속 전선광 중 후광 전선광은 16mm에서 104mm까지 총 몇 종류가 사용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금속관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후광 금속관하고 박광 금속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후광 금속관은 안찌름의 짝수로 호칭이 이루어져 있고, 박광 금속관은 바깥지름의 홀수가 호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16에서 104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후광 금속관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광 금속관의 종류는 몇 종류까지 있냐? 14에서 106까지 10종류가 있습니다. 10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몇 가지 정도만 외우고 있는데, 외우실 때 조금 편하게 외우는 게 16이라고 외워주시고 28이라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42까지 정도만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이제 숫자들이 조금 들어와줘야 되는데, 16 다음에 들어와야 될 거는 플러스 6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6에다가 16에다가 플러스 6을 해주니까 2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의 다음 숫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8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8을 해주니까 36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42에다가는 플러스 1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54가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16하고 28하고 42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쭉 상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4 다음에는 바로 60번대로 안 넘어가고 72번으로 넘어갑니다. 72번으로 넘어가니까 60대는 없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은 금속관에 대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교류점 등 공사에서 금속관 내에 전선을 넣어 연결하는 방법 중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전선이 두 가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선이 2에 이렇게 한 가닥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한 가닥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닥을 따로따로 금속관에 집어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선은 절대로 금속관 공사를 할 때는, 금속관 공사에서는 전선을 다 한 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관 공사 시 전선을 한 번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전선을 같이 안 넣으면은 금속과는 어차피 열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 금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속이기 때문에 이 전선에 열이 받으면은 열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계속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열이 발생할 거 따로따로 두면은 그 값마다 계속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속과는 열이 발생할 거 한 번에 집어넣어서 한 번만 열이 발생한 게 좋더라. 그래가지고 어차피 금속간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에 같이 넣어야지 열이 그나마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이 그나마 적게 발생하게끔 한 번에 집어 넣어줘야 된다. 요게 바로 금속관을 한 번에 집어넣는 이유고요. 그래서 전선에 이렇게 금속관이 있으면은 금속관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집어넣어진 그림으로 나오는 게 바로 답이 됩니다. 45번입니다. 금속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의 철판 두께는 몇 mm 이상이어야 되는가? 금속 덕트의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금속관의 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께 나오면 대부분 1.2mm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46번입니다. 사용전압 400V 이상 건조한 장소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곳에 저압 옴내 배선 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공사하면은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주면 돼요. 일단은 모든 공사가 가능한 것. 그래서 모든 것, 어떤 곳이든 가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금속관 공사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케이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웬만한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장소든 공사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하면은 금속관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거기서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넣자 하면은 뭘 넣을 수 있냐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다 가능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옳은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은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옳은 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라 했을 때 대부분 보기에 많이 쓰이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합성수지관 공사예요. 그래서 합성수지관 공사는요, 모든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인데 얘가 안 되는 곳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안 되냐? 열이 많은 것, 열하고 그 다음에 폭발할 수 있는 곳에는 얘를 쓰면 안 되고 나머지 곳에서는 얘를 써도 됩니다. 근데 단 합성수지관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두께가 2mm 이상의 합성수지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일단 2mm 이상의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이렇게 모든 공사가 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 46번에서는 무슨 말이 또 들어가냐? 하나 또 한 개 우리가 이거 해서 답을 찾았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왜 없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은 이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공사가 가능하다, 이거는요 400V 미만일 때만이에요. 400V 미만일 때는 가능하지만은 지금 문제에서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전압 400V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건조한 장소다, 이럴 때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첫 번째는 400V 이상의 건조한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요, 애자 사용 공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속 덕트 공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버스 덕트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400V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이 금속관 케이블 합성수지관 공사가 있다. 그래서 항상 공사는 400V냐 400V 이상이냐는 말이 있거나 얘가 없으면은 얘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400V 이상이라고 있으면은 애자 사용 공사, 금속 덕트, 버스 덕트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6번은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이라는 말이 한정리 문제였습니다. 47번입니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이 단심인 경우 완성품 외경의 몇 배여야 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케이블의 곡률 반지름 하면요. 케이블의 곡률 반지름 문제가 나오는데 곡률 반지름이 물어보면은 답은 6배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곡률 반지름은 6배가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에 따라서 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블은 곡률 반지름은 6배인데 단심 케이블이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심으로 물어봤을 때는 케이블의 곡률 반지름은 8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연필 케이블이야, 외장 케이블이야 또는 알루미늄 케이블이야 라고 하면요. 알루미늄으로 나올 경우에는 12배까지로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곡률 반지름은 기본은 6배고요. 단심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8배고요. 외장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12배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단심 케이블이야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배수는 8배가 돼야 된다. 케이블의 배수였습니다. 48번입니다.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서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자 사용 공사는 뭐냐면은 현재는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 우리가 실내 건축물에서는 이 애자 사용 공사를 요즘에는 쓰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애자 사용 공사를 주로 어디에 쓰냐? 초가집, 전통집에서는 아직까지도 애자 사용 공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애자 사용 공사는 도자기, 자기 재질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약간 플라스틱, 알루미늄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자 사용 공사에서 애자가 갖추어야 될 것,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애자 사용 조건은 주로 어디에, 애자 사용 공사는 주로 어디에 하냐? 나무 집으로 나무로 만든 집에서 주로 씁니다. 왜냐? 전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이제 애자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애자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으로 첫 번째는 뭐가 있냐? 당연히 저렴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애자를 만졌는데 전기에 감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기에 감전되지 않는 저렴성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은 바로 난연성입니다. 난연성이랑 불에 잘 타지 않는, 당연히 불에 타긴 하지만은 그래도 불에 어느 정도 견뎌내야 되는, 열에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난연성입니다. 왜냐? 애자 사용 공사는 주로 초가집, 나무로 만든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한옥집에서. 근데 거기에 불 붙어버리면은 모든 게 홀라당 타기 때문에 애자 사용 공사도 전선을 걸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만은 홀라당 타지 마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난연성을 필요히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수성입니다. 그래서 애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은 저렴성, 난연성, 내수성인데 내수성은 당연히 우리가 초가집, 한옥집 같은 데 가면은 습기가 많습니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습기에 강해야 된다. 내수성. 습기가 많아버리면은 공사하는데 전혀 좋지 않기 때문에 건조해야 되는데 습기가 많은 경우에 의해서 내수성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요게 바로 애자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난연성, 저렴성, 내수성 꼭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49번입니다.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시설할 수 없는 저어학 옥내 배선 방법은? 자, 그럼 아까 저희가 모든 공사 가능한 거 금속관하고 케이블하고 합성수지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합성수지관은 꼭 무슨 말이 붙어야 되냐?
불연성 먼지가 많을 때는 2mm 이상의 합성수지관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합성수지관이 두께가 너무 작아버리면은 오히려 열에 약하기 때문에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합성수지관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는 두께가 1.2mm라고 나와 있는 그게 틀렸습니다. 답은 그거고요. 50번입니다.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하 목매 배선, 정부선 또는 이동전선은 최고 사용전압이 몇 볼트 미만이어야 하는가 이거였습니다. 사용전압이 나오면요, 대부분 사용전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사용전압은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사용전압을 물어보면은 400V 미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지전압을 물어보면은 대지전압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대지전압은 300V 이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사용전압을 물어봤을 때는 400V 미만, 대지전압을 물어봤을 때는 300V 이하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51번입니다. 저하 간상 함선식 회로에서 중선선에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선선에는 퓨즈를 넣지 않고 동선으로 직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가전류 차단기하고 퓨즈의 시설 제한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전류 차단기하고 퓨즈는 바로 뭐냐면요, 전류를 차단해 주는 겁니다. 안 좋은 전류를 차단해 주는 게 바로 가전류 차단기하고 퓨즈예요. 그래서 차단이 되면서 사람을 전기가 못 흐르게끔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좋은 건데 꼭 시설하면 안 되는 곳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류 차단기하고 퓨즈가 시설하면 안 되는 거, 첫 번째는요, 접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시설을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중선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접지는 뭐냐면요, 땅에다가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물에 번개가 쳐가지고 안 좋은 전기가 건물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건물에 흐르는 전기를 땅으로 다 방출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접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전을 보호하게 해주는 건데, 요 선에다가 가전류 차단기를 시설해버린다. 그러면은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 밖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어디에 흐르는 거예요? 건물 또는 사람 몸에 다 흘러서 결국에는 감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접지에는 가전류 차단기, 퓨즈를 시설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선선은요, 뉴트라선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없는 선이에요. 근데 이 전기가 없는 선에도 차단을 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접지하고 중선선에는 차단 제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중선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퓨즈를 넣지 말고 직접 연결해라, 바로 연결해라, 그게 바로 답이 됩니다. 52번입니다. 지름이 13mm인 접지봉의 표준 길이는 몇 cm인가? 지름이 14mm인 접지봉의 표준 길이는 100cm입니다. 100cm. 100cm라고 하면은 1m죠. 그래서 1m 또는 100cm. 52번의 답은 100cm입니다. 53번입니다. 전격전류 20A인 전동기 한 대와 전격전류 5A인 저전기 3대가 연결된 분기회로 시설하는 가전류 차단기의 전격전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분기회로의 가전류 차단기의 전격전류입니다. 분기회로의 가전류 차단기 전격전류입니다. 요거는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뭘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요, 3 곱하기 전격 전동기 전류에다가 더하기 기타 전격 전류를 더해주면은 바로 가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전동기의 전격은 20A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전격 전동기 전류 20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5A의 전열기 3대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5 더하기 5, 3, 15 바로 15를 더해주면은 답이 된다. 그래서 3 곱하기 20은 60이고요. 60 더하기 15를 계산해주니까 75A. 요게 바로 분기 회로의 가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전격 전동기 전류에다가 기타 전격 전류를 더해준다. 이게 바로 가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입니다. 자, 54번입니다.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의 사용전압 기준은 몇 볼트를 초과인가? 아까 제가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전압 나오면 대부분 400V 미만이라고 했는데 특수한 경우에 사용전압이 있다 했어요. 바로 지금 54번이 바로 특수한 경우입니다. 누전 차단기의 사용전압은요 60V를 초과해야 됩니다. 바로 요게 바로 사용전압이 다른 거 바로 누전 차단기의 사용전압입니다. 누전 차단기는 뭐냐면요 전기가 밖으로 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다른 길로 샜을 때 차단해주는 건데 그 전기가 밖으로 새는 누전 차단기의 사용전압은 60V를 초과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전압 하면 다 400V 미만인데 딱 이거 하나 누전 차단기의 사용전압이 나오면은 60V를 초과한다. 요게 바로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60V 초과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떠한 일정한 값, 정정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일정한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은 뭐가 되냐면은 오버 커렌트 릴레이 바로 OCR입니다. 오버는 일정 값 이상, C 커렌트는 전류, 릴레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가전류 계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상 가한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기계. 그래서 바로 답은 가전류 계정기고요. 보기에 OVR이 나와 있는데요. OVR은요 오버 볼티지 릴레이입니다. 한마디로 전압이 가하게 들어왔다. 가전압 계정기를 오버 볼티지 릴레이, 가전압 계정기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정기 하면은 UVR이 있습니다. 보기에 UVR도 있죠. UVR은 언더 볼티지 릴레이입니다. 한마디로 전압이 부족할 때, 일정한 전압 이하로 떨어졌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가 바로 부적전압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너무 넘어섰을 때 동작하는 오버 가전류 계정기, 그 다음에 오버 볼티지 릴레이 가전압, 전압이 가했을 때 일정 값 이상일 때 동작하는 계정기고요. UVR은 전압이 일정 값 이하일 때 동작하는 계정기.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56번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경과는 몇 미터 이하여야 되냐? 지금 고압이라고 나와 있고 철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경과는 600m입니다. 600m. 그래서 고압과 철탑이라고 나오면은 경과는 600m가 됩니다. 고압에 철탑이 나오면은 경과는 600m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지선 중간에 넣는 애자는 구형 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선 중간에 넣는 애자는 구형 애자입니다. 그래서 지선 중간이 나오면은 구형 애자가 되고요. 지선은 바로 뭐냐? 지선은 우리 밖에서 볼 수 있는 전주들 있죠? 전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주들을 빠지지 않게 땅속에 묻긴 묻어요. 하지만은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또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가 뽑아지지 않게끔 뭘 해주냐? 은색 철을
이렇게 땅에다가 같이 박아주는 겁니다. 바로 요걸 보고 우리가 지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지선만 설치했을 때 땅에서 당겨주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당겨주는 힘을 조금 더, 지선이 당겨주는 힘을 갖고 싶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다가 뭘 넣냐? 당겨줄 수 있는 전선을, 이 지선을 연결해가지고 지선이 힘을 당겨줄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선 중간에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구형예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형예자를 쓰는 이유는 지선을 당겨주는 장력을 조금 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형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지선 중간에 넣는 예자, 구형예자입니다. 58번입니다. 다음 중 삼루 스위치를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삼루 스위치는 동그라미 안에 아예 다 색이 칠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 동그라미에 3이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삼루 스위치입니다. 삼루 스위치. 삼루 스위치는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전등 한 개를 껐다가 켰다가를 두 군데에서 하고 싶게끔, 삼루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우리 집에서 주로 쓰이는 스위치, 삼루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두 개 가지고 하나를 껐다가 켰다가 계단에 주로 사용하는 스위치가 바로 삼루 스위치입니다. 59번입니다. 다음 중 거리 계정기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거리 계정기는요, 전압과 전류를 입력량으로 하여 전압과 전류의 비가 일정 값 이하로 되면 동작하는 계정기다. 그래서 거리 계정기는 거리를 가지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압하고 전류의 비, 전압하고 전류의 비를 비교해서 나는 만약에 10일 나오는 값을 일정의 값이라고 정해놨는데 이 비가 1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동작하는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거리 계정기는 전압과 전류의 비가 일정 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다. 그래서 답은 거리 계정기는 전압과 전류의 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답이고요. 마지막 60번째입니다. 눈부신 정도로서 어느 방향에서 본 겉보기 면적에 대비 어느 방향의 강도를 의미한가? 일단 눈부심입니다. 눈부시는 거는 우리가 이 요즘에 형광등 보고는 눈부시다고 안 하죠. 그럼 뭘 보고 눈부시다고 하냐? 밖에 해가 떠 있습니다. 해를 보시면 우리 눈부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해를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눈부심은 똑같죠. 오른쪽에서 보냐, 10층에서 보냐, 옥상에서 보냐, 2층에서 보냐, 2층에서 이렇게 밖을 창문으로 내다보냐, 어디를 봐도 해는 눈부십니다. 그럼 바로 그 눈부신 정도,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우리는 희도라고 합니다. 희도. 그래서 희도는 눈부심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눈부심의 정도인데 이 눈부시는 거는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눈이 부시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희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에 대한 예상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모두가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음 컨텐츠는 전기기나 실기,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셨으면 당연히 실기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실기를 준비할 수 있게끔 저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